점수가 생각보다 높은데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뭐 쉽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 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본 시험은 더 쉬워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잘하시나 봐요. 네. 22번 축적 변경을 보실 텐데요. 이거 다 꺼내세요. 이거 다 꺼내시고. 네. 이것은 소축척의 지적도입니다. 소축척의 지적도인데요. 소축척의 지적도이기 때문에 토지들이 굉장히 작게 그려질 겁니다. 토지들이 굉장히 작은 모양으로 그려져요. 소축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토지들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토지들이 굉장히 작게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면 땅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팔고 싶어도 소유자가 잘 못 팔아요.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쪼개서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토지가 자꾸 쪼개져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분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분할이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 이동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자꾸 토지가 분할이 되니까 가뜩이나 소축척이 지적도라서 토지의 모양이 작게 그려지는데 자꾸 분할이 반복되다 보면 공시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공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그림으로 그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꿉니다. 그러면 토지의 모양들이 다시 그려지겠죠. 큼지막하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려질 거예요. 이를 축척이 변경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축적 변경 제도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었으니까 정밀도는 훨씬 올라가겠죠. 첫 번째 취지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 지역은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이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 안에는 도면이 여러 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장의 도면으로 구성된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9장은 축척이 600분의 1이고요. 여기 3장의 도면은 축척이 1200분의 1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600분의 1 안에 있는 토지들은 전부 다 크게 그려지겠죠? 대축척이니까. 그런데 이 3장은 소축척이니까 토지의 모양이 적게 그려질 겁니다. 똑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크게 그려질 테고 이쪽은 작게 그려질 겁니다. 똑같은 1000제곱미터짜리 토지가 이쪽은 크게 이쪽은 작게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1000제곱미터의 토지라고 한다면 이쪽의 크기와 이쪽의 크기는 같은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은 크게 이쪽은 작게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척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축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이때 바꿔주는 원칙은 뭐냐면 정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느 쪽을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요걸 바꿔줘야 됩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축적 변경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이 축적 변경은 몇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지적도에서만 축적 변경이 나타납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적 변경이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안 되니까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없는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효율적 관리도 필요 없는 토지들, 구태여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적 변경은 임야도에서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 축적 변경 제도는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는 것만 축적 변경입니다.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맞습니까?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취지는 정밀도 높이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축적 변경 제도의 취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건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축적 변경 제도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축적 변경이 가능하고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해서도 축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축적 변경은 법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신청에 의한 축적 변경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네 번째, 절차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차, 축적 변경 절차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피십니다. 노트를 피시면 몇 쪽에 나와 있을까요? 12쪽을 피십니다. 제가 노안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피셨습니까? 네,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외우실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출전합니다. 그리고 이 축적 변경 절차는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보시면 이게 암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실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여기서 오늘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외울 테니까.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수업 시간에 다 외울 수 있어요. 먼저 이 축적 변경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 절차를 주관하게 될 겁니다. 이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축적 변경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축적 변경은 한 필지와만 관련된 게 아니죠. 여러 필지와 관련이 되어 있고 축적 변경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등록이 됩니다. 면적 경계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등록된다는 얘기는 면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축적 변경 지역 안에 있는 토지대의 면적이 달라져요. 그럼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겠죠. 그래서 싫어하는 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있어야지만 축적 변경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축적 변경을 신청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왜 이걸 동의를 안 해줬을까요? 면적이 달라지는데 동의를 안 해준 이유는요, 공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는 자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절차를 추가시킵니다. 첫 번째,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는 군수 한 사람으로 구성된 게 아니죠. 군수는 보통 시장군수 군수는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위원회는 여러 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축적변경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 인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까지 거치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시 외워보죠.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도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승인을 받은 후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면 손해는 소유자들이 받을 거예요. 따라서 지체 없이라는 강제 규정을 둔 겁니다.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라고 공고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이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축변지역 동리 게시판과 시군구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합니다. 20일.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수치입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시군구 게시판 &입니다. 및 축변지역 동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를 해야 됩니다. 20일 이상 꼭 기억하셔야 되고,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첫 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 두 번째, 지적정리 정지를 시킵니다. 정지시키는 이유는 해봤자 무용지물이에요.
왜냐면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확정 공고일에 그 밑에 보시면 토지 이동 간주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따라서 토지 이동이 나타난 시점이 바로 확정 공고일이에요. 토지 이동 중에서 경계가 달라지는 시점이 바로 확정 공고일의 경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경계는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경계를 근거로 해서 경계복원 측량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 공고일까지 경계복원 측량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해봤자 확정 공고일 이후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적정리 해봤자 무용지물입니다. 마지막 칸을 보시면 지적정리라는 문구가 있죠. 그래서 확정 공고일 이후에 지적정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 공고일 이전에 지적정리를 해봤자 그건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두 개 다 쓸데없는 거예요. 따라서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는 정지시킵니다. 해봤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경계복원 측량 정지. 두 번째, 지적정리 정지. 그렇죠. 다만 세 번째 칸을 보시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이렇게 있죠.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마저 정지시킨다면 이때는 축적 변경 절차가 올스탑이 돼버려요. 따라서 정리하죠.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는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경계복원 측량 정지, 지적정리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또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정지하지 말 것을 의결했다면 이때도 진행시켜야 됩니다. 축척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둘 수는 없고 구체적인 기간 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이유는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면적경계의 좌표값이 바뀌겠죠. 보다 정밀해지겠죠. 따라서 면적경계 좌표값이 바뀌니까 측량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점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누가 설치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해요. 지적소관청이 수천 개, 수만 개나 되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지적소관청이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는 것이지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측량에 들어갈 겁니다. 이때는 측량을 축척변경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축척변경 측량을 통해서 경계 면적 좌표값이 새롭게 구해질 겁니다. 다만 우리 공간정보법은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구할 때 지번과 지목도 한꺼번에 다시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소재지는 빠져요.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은 일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소축척에서 대축척이 지적도로 바뀔 때 소재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빠지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만, 좌표만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는 축척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에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종전 지적공부에 따르게 될 겁니다. 면적을 새롭게 정할 때도 축척 변경 측량 성과도가 아니라 결과도에 따라서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보통 성과도는 검사 측량을 거친 이후에 나타나는 게 성과도고요.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에 나타나는 게 결과도인데 특이하게도 성과도가 아니라 결과도 갖고 면적을 새롭게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100번지, 101번지. 소유자는 둘 다 갑이에요. 갑. 그런데 이 100번지 토지는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101번지 토지는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갑은 이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곧 이것과 일치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걸 1200분의 1로 바꾸게 되면 공시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축척이 같아졌으니까 합병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때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도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위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합니다.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두 번째.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축척이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뀝니다.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뀌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니까 지적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토지는 여기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전부 다 500분의 1이겠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토지들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제외가 됐으니까 이 안에 있는 토지들은 축척이 얼마일까요? 여전히 600분의 1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이거는 600분의 1, 주변은 500분의 1. 이쪽은 똑같은 면적의 똑같은 크기의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조금 크게 그려질 테고 이쪽은 조금은 작게 그려지겠죠. 똑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맞습니까?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변 토지와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와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때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면적만 새롭게 정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다시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그때도 면적만 새롭게 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축변위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도 필요 없고 면적만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를 겁니다. 이거 말로 꼭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외 되셨습니까? 예외. 그렇죠? 그러면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을 다 새롭게 정한다고 돼 있죠. 예외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니까 예외도 면적은 바뀌죠.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면적이 바뀐다는 얘기는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는데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는 늘어난 만큼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징수합니다. 뺏어가요. 면적이 줄어든 토지는 줄어든 만큼 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만큼 늘어났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서류로 작성합니다.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지번별로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먼저 합니다. 작성이 됐으면 이제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강제로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해주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청산 절차가 다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아까 축적 변경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죠. 축적 변경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는 두 군데요.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 간주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확정 공고 시점이 될 겁니다. 거기 네 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축적 변경 측량을 하고 토지 표시 등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 토지 표시 등의 결정은 돈을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 절차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내부적으로만 결정된 것에 불과합니다. 외부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에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즉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에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외인 경우에는 확정 공고일에 면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달라졌으니까 이를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즉 지적 정리를 할 테고 지적 정리까지 이루어졌다면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를 논리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먼저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 절차를 주관하는데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의 의견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첫 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 두 번째 지적정리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시켜야 되고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진행시킬 것을 의결했다면 정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체 없이라는 규정을 둘 수는 없고 30일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이 주어집니다.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데 이 경계점 표지는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이건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일일이 설치할 수는 없어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다면 그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가지고 측량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하고 축적 변경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정보들을 가지고 토지의 표시 등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때의 토지 표시 등의 결정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축변의 의결도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 두 가지 경우에는 축변의 의결 필요 없고 금방 했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이때의 면적은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종전 지적 공부에 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면적만 새롭게 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림을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돼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축변의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도 필요 없고 면적만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정하게 될 겁니다. 여튼 면적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면적이 얼만큼 달라졌는지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확정이 됩니다.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늘어난 만큼 징수하고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해 주는데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이제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의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는 확정 공고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이 나타났으니까 그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테고,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다면 그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의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니까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청산 절차를 다시 보시면 먼저 청산금이 나오는데요.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징수하는 금액,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해주는 금액, 이를 청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산금이 산정이 되고 공고가 돼야 되는데 이 청산금은 지적소관청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합니다.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런데 멋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결정권자는 누굴까요? 지적소관청.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누가 될까요? 축척변경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증감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토지의 가격을 곱해버리면 청산금이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이 됐다면 시군구 게시판과 축변지역 독리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아까 축척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20일 대단히 중요하죠. 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게 됩니다.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하게 됩니다. 납부고지 경우에는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한 날일까요? 돈을 주는 주체를 기준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납부고지라는 얘기는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돈을 납부하는 거죠. 돈을 주는 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납부고지를 받은 날일까요? 한 날일까요? 받은 날.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령통지는요. 지적소관청이 면적이 줄어든 토지소에게 돈을 받아갈 것을 통지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주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까? 토지소유자입니까?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일까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일까요? 한 날.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돈을 받아가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하는데요. 이것도 이의신청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령통지건 납부통지건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산점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기산점이. 그 다음에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즉 축적변경 이전과 축적변경 이후의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즉 금액이 굉장히 작은 경우, 이때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축변이 의결로서 진행시키라고 한다면 생략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1,000원입니다. 4분의 3으로 자꾸 출제하는데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소유자 1,000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서면이 제출된 경우, 서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0원 서면. 이때도 청산 절차가 생략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에서 대부분 출제가 돼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22번 축적 변경 절차,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죠?
지적도에서만 나타나고 지적도. 그렇죠.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만 축적 변경이라고 했죠. 2번. 축적 변경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고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적 변경이라 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3번. 지적소관청은 일정한 경우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맞죠? 원칙은 직권인데 신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4번.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는 축적 변경할 수 없습니까? 있죠. 다만 축변의 의결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을 뿐이지 축적 변경은 가능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23번 옳지 않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축적 변경을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맞았죠? 그렇죠. 15일이 아니라 20일이 될 겁니다. 가장 자주 출제되는 날짜예요. 20일. 2번 시행 공고는 시군구 및 축변지역 동리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된다. 여기 분명히 비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는이 아니에요. 그렇죠. 3번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축적변경 시행 지역의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을 정지해야 되나, 축적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해야 되나,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맞죠. 또한 경계보건 측량 중에서 뭐는 진행을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시킬 수 있다고 했죠. 네 번째,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소유자, 점유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지적소관청으로 출제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소유자, 점유자. 그렇죠. 30일 이내에 이것도 자주 나오죠. 지체 없이가 아니라 30일이 될 겁니다. 5번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정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축변의 의결이 필요가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는 축적변경 두 가지가 있죠. 이때는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는데 면적을 새롭게 정하는 근거는 뭐라고요? 축적변경 측량 결과도입니다. 성과도가 아니라 결과도라고 했죠. 그 두 가지 경우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보셔야 돼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역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의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정하게 될 겁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몇 번 한 잊어버렸네. 24번에 몇 번인가요? 할 차례예요? 네.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축변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없이 축적변경할 때는 각 필지별 지번, 지모, 경계는 종전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롭게 정해야 된다. 맞죠. 3번 축적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적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적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을 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축적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변경 후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보통은 오차형 범위 이내라고 하더라도 축적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축적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지 않고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는 거 이거 좀 꼭 기억해 두십니다. 이런 것 출제가 되면 이런 거 다른 사람들과 점수 차를 내게 하는 그런 지문들이에요.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게
꼭 기억하시고 4번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는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았습니까?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확정 공고일이 되겠죠. 확정 공고일. 5번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사유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맞는 지분이죠. 축적 변경이 이루어지면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구해집니다. 면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에 표제부에 등록된 면적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면적을 바꿔달라고 변경 등기를 촉탁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게 되면 소유자가 신청해야 될 것을 국가기관이 대신해 줬기 때문에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해야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려요.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정답은 4번. 25번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시군구 및 축변지역 독리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15일 이상 공고한다. 15일 맞습니까?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은 며칠? 20일.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며칠? 15일. 기억하셔야 되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용 통지를 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30일이 아니라 20일. 이런 숫자 외우는 것은요. 보통 문제집을 가지고 숫자를 외우시면 돼요. 이런 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숫자가 저절로 암기가 돼요. 20일이 맞겠죠? 30일이 틀렸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내야 된다.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렇죠. 수령통지는요.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해야 될 겁니다. 지급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 1월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의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산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령통지건 납부고지건 둘 다 이의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겁니다. 받은 날. 그 다음에 5번 청산금 산정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지자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지적소관청의 초과액은 지적소관청이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적소관청이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분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예산권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적인 예산권. 그런데 지적소관청에는 비자치구청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비자치구청장은 독립된 예산권이 없어요. 독립된 예산권이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돼야 됩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 26번. 다음은 축적 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축적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맞겠죠? 2번. 필지별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변이 의결이 있다면 청산한다. 맞겠죠? 3번.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4분의 3. 4분의 3이 아니라 1000원이 돼야 되겠죠. 1000원. 4번.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된다. 맞죠? 네. 한 날로부터. 5번.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적정리예요. 지적정리 맞는 지분이고요. 정답은 3번. 27번. 축적 변경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절반 이상을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된다. 이 경우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1,000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번 축적변경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상 여비 실비를 지급할 수가 있고 공무원이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요?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죠. 3번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축적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축적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소집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지적소관청이. 누가 소집합니까? 위원장이 소집하는 거죠. 위원장이. 그래서 틀렸고요. 이런 건 나중에 제가 줄을 쳐드릴 거예요. 그 줄을 내서 출제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위원장은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회의 개최 5일 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승려기간이라고 불러요. 5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에 고민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기간, 고민하고 올 시간. 그래서 5일 전까지는 통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을 포함한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소관청이 수집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소집하는 겁니다.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다 줄을 칠 겁니다. 나올 만한 거. 정답은 3번. 축적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뭘까요? 3번. 축적변경의 승인은 누가 하는 것이죠?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와 축별이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죠. 승인권자는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렇죠. 이런 건 사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골라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3번. 29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7일. 며칠로 고쳐야 될까요? 15일로 고쳐야 되죠. 오전에 했던 거죠. 2번. 도시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사업 시행자만 토지 이동 신청권이 있고 소유자는 신청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사업 시행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요청한다고 했죠. 그게 3번 지문이에요. 3번.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된다고 했죠. 요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토지 소유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그렇죠. 사정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한해서 신청해 줄 겁니다.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 여관을 전전한다고 했죠. 주변에는 소주병, 막걸리병 깔려있을 테고. 그렇죠. 이때는 누가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요?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밖에 없죠. 정답을 골라내는 건 쉽죠. 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시행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일반적인 토지이동과 다른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특례 규정이라는 뜻이죠.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누구에게만 신청권을 인정한다고요? 사업 시행자만. 그게 특별 규정이에요. 특례 규정, 특별한 예외 규정. 그 다음에 2번. 농어청 정비법에 따른 농어청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것도 토지개발 사업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토지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어청 정비사업도 이 토지개발 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한다고 그랬죠. 토지 이동을 대비하라고 지적소관청에게 착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을 며칠 이내에 신고합니까? 15일 이내에. 그렇죠. 3번.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꼭 외우시라고 했죠.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에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4번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 신청은 그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 신고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아까 보셨죠? 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5번 사업 완료 신고서에 토지 이동 신청에 대신한다는 뜻을 적어야 된다. 이런 건 구색을 갖추기 위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네. 다 보셨어요. 물론 이 축적 변경은 워낙 그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적 변경 절차 같은 경우는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 반복할 것이니까 암기가 충분히 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점수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개 정도 맞으시면 지금 10개 정도 득점하시면 10월 달에도 10개 정도 득점하실 거예요. 30개에서 10개 정도 득점하셔도 10월 달에 12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충분히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합격하시는 분들은 다 맞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만 기출 지문들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만 골라낸 거예요. 이게 쉬운 본 시험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 득점하셨으면 본 시험도 10개 정도만 득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개 중에서 10개.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